네, 2020년은 아마도, 아니 분명히 코로나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 설 즈음에서는 코로나19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더니 봄, 여름, 그리고 현재 가을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위협하는 것은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활짝 웃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오늘은 우리 같이 살기 위한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훈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전 같으면 벌써 이제 내일 연휴 시작하니까 오늘 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어딘가로 출발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올 추석 연휴는 집에서 보내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언택트가 우리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만만치 않겠죠?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죠. 예. 네, 바이러스가 주변에 있다. 예. 지속적으로 우리 뇌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해소할 방법은 줄어들고 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긴 힘들어지는데 또 현실적 고통은 커지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피치 못하게 이제 사람들과 연결고리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직접 만나고 계시는데 그 상담 내용 보면은 뭐 코로나19 상황 초반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 있습니까? 2, 3월에는 이제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못 하고 예. 복지관도 문 닫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한 7, 8, 9 오면서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지만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게 악화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든 분들입니다. 바로 전세버스 기사님들인데요. 저기서 잠시 전세버스 기사님들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 지부의 허이재 지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버스 연대 지부장 허이재입니다. 예, 지난 16일에도 저희랑 인터뷰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상황 많이 힘들다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네네. 제가 지난 16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예. 저희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올 2월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수입이 전무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수입이 거의 없다. 예. 그렇죠. 네네. 수입이 거의 없고, 네. 운행 네네. 당연히 거의 못 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8.15 집회 이전에 조금씩 이제 좀 있었던 예약마저도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다들 전부 다 싹 취소가 돼서 아예 지금은 표현을 거미줄 칠 정도로 그 정도로 차가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지부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생계를 지금 해결하십니까? 저도 지금 버스는 지금 계속 서 있고요. 예. 고정비 나가는 직원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별도의 다른 일을 하고, 지금 요즘 지내고 있긴 한데.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있으니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 태워주신 거 거부하신다. 선언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왜 그러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먼저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제 8.15 광복절 이후에 전세버스들이 지금 운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난도 많이 받고 이랬던 게 좀 있어서 네네. 저희가 또 살 길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만 저희도 살 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를 종식시킨다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다 운행 거부를 선언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 또 힘든 결정하시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존도 힘드시고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과 또 접촉도 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 우울감,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네네, 뭐 감정적으로나 뭐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요새는 이제 저부터도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한테 이렇게 좀 그냥 평상시 같은 안부 인사를 못 하고요. 예. 그냥 저희끼리 그냥 농담이지만 전화 그냥 살아있냐는 이런 인사를 해요. 저희가 인사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저희가 운행 수입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뭐 대출이나 뭐 주변 지인들한테 뭐 지금 이렇게 융통을 해서 쓰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저희도 지금 한계치에 많이 다다랐거든요. 이제 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생활고에 이제 좀 딱 막다른 벽에 부딪히시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과 얼마 전에도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갖고 뭐 그런 문자도 좀 받고, 그런 거를 보면서 과연 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벼랑 끝에 지금 많이 서 있죠.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고요.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뭐 당장 끝날 상황이 아니라서요.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네네. 이게 그 지난 이제 뭐 메르스나 사스 이랬을 때 보면은 이게 단기간이었었잖아요. 전부 다. 단기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기간 지금 오래 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이 상황 자체에. 지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혹시나 나 때문에 뭐 진짜 뭐 내가 어딜 갔다 왔는데 뭐 나는 뭐 코로나에 걸렸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지금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러니까 대화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게 많이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힘드신 상황이지만요.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정부에 바라는 점 또 청취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뭐 청취자분들도 아마 불과 뭐 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또 전혀 해당이 안 됐어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저희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항상 볼 때마다 무슨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 같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뭐 어떤 전세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이나 대책 이런 거를 좀 하루빨리 좀 만들어서요. 저희도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뉴스 보고 막 이러면은 진짜 그냥 열불 터진다 소리가 맞죠. 다른 얘기보다는 열불도 터지고 우리는 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혜택을 못 받을까 뭐 그런 거에 많이 자괴감도 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더 많이 힘들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종식 위해서 좀 많이 힘쓰고 있으니까요. 애청자분들도 저희 좀 좋게 좀 봐주시고요.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 지부의 허이제 지부장이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전세버스 기사님의 솔직한 심경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게 듣기도 했고 이렇게 또 힘든 상황에서도 또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려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작년에 그 덴마크에 가서 뭐 어떻게 이 나라는 자살률을 이렇게 반 이하로 줄였나 얘기를 하다가 뭐 자살 예방 클리닉 이런 정책도 있지만 노조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함께 모여서 또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엔 지금 아까 전세버스 기사님도 이제 호소를 하셨지만은 우울감, 무력감 그리고 그 생존조차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절벽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떤 심리적인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요즘엔 또 코로나 블루 넘어서 코로나 레드, 뭐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코로나 블루가 이제 많이 유행하게 돼서 뭐 외국에서도 코비드19 블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재난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 반응이 초반에는 불안이 제일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울, 분노 같은 게 커집니다. 뭐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영국에서도 한 3,500명 대국민 조사를 했더니 우울증을 기준을 만족하는 분이 한 평소엔 10%인데 이게 딱 2배가 됐다. 올해 이렇게 보고도 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8, 9월에는 감염 재난 시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못해서 아니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할 때 뭐 분노도 느낄 수도 있고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이 깜깜하다 그러면서 뭐 코로나 블랙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면서도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많이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적 수준에서도 위기경보 체계가 있지만 우리 뇌에도 위기경보 시스템이 지금 격상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장기간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소진되고 지치고 답답한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울증을 보이다가 이제 분노까지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양태의 심리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화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우리가 이해를 못할 그런 아니면 뭐 기운이 없다거나 뭐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경우에 뭐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혹시 우리도 주변에서 봤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대국민 조사를 해보면 한 8, 90%는 정상입니다. 이게 일상적 시기보다 좀 더 우울불안 분노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 범위에 있고요. 근데 10에서 20%는 정말 치료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할 때 딴 건 몰라도 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불면증이 계속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감정 변화가 하여튼 급격해지고 이런 불면증이 오래가고 밥맛도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도 필요하지만 좀 마음에 대한 검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런 걸 겪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 여기다 걸면은 이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게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건수 다 합치면 원래 130만 건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내 마음의 변화가 평소 같지 않다 싶으면 미리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그 문의하는 그런 전화가 들어가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또 전화를 받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주변에서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에도 심리적 응급 처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 원리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랑 똑같은데 그게
보고 듣고 말하기 네. 같은 단계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가진 어떤 위험의 경고 신호가 있는지를 보고 네.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다가가서 듣고 네. 구체적으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 또 어떤 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할지 예.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이제 원택트 시대 아닙니까? 네, 만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감지를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도 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전화 상담을 지원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니까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랑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120 같은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복지 서비스, 긴급재난 지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또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도 이게 정신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재앙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전화 상담이나 SNS나 오히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런 내용을 알려서 도움을 청하게 하는 분위기로 같이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택트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의사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결국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절망에 빠진 분들은 이게 모든 선이 다 끊어져서 어떤 점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희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힘든 시기에 물론 나도 힘들지만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이걸 말조차 못하는 울지조차 못하는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추석 연휴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고향 방문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로 이제 시골 우리가 말할 때는 시골에는 고령층 이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뭐 이른바 심리 방역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홍콩의 사스가 2003년에 대유행을 했을 때 그 해에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유로 설명한 거는 이런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면서 더 외롭고 또 건강에 대한 위협은 더 크게 느끼고 우리나라 뭐 중국 베트남 정도가 이게 이런 명절 때 가족 대이동이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참 못 만난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코로나19가 모든 방법을 다 우리를 연결할 방법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마음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시에 사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주 전화 드리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된다고들 얘기하십니다. 네.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이제 목소리 듣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요. 극단적인 다행히 선택을 하는 비율 약간이나마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경찰청의 잠정치지만 뭐 작년에 비해서 잠정치로도 올해 이제 5, 6월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쉽게 한 6월부터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제 이를테면 뭐 5.16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이 또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8월에 또 뭐 어떤 그 광복절 집회라든지 이런 거 이후로 또 다시 대규모 확산하면서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특히 어려움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특히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이제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재난 때도 첫 해에는 자살이
조금 감소했는데 한 1, 2년 지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절망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희생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이죠. 재난으로 인한 보통 첫 번째 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나 실업을 겪은 분들. 근데 이 고통이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두 번째 화살, 이걸로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더해지면 이게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고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가 정말 대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좀 우리나라에서 그 위험한 조짐이 좀 보인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자살률에서 비율로 따지면 노인이 제일 높고, 숫자는 인구가 이제 40, 50대가 많으니까 중장년이 가장 많은데, 작년 올해까지 제일 걱정인 게 증가율은 여성이 높았습니다. 올해 같으면 한 7.1%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젊은 여성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부는 연예인 자살의 영향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25세 이하의 실업률 같으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취약한 직종, 그다음에 또 육아에 대한 부담, 애들이 다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회적 지지적 관계가 좀 단절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단 그냥 단면을 봐도 그 여성들이 특히 이렇게 사회가 힘든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라든지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현재 증가율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자살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한 2배 높지만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지연된 선택, 이건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재난이라는 게 이제 딱 발생한 다음에 바로가 아니라 이게 축적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는 절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참다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리 방역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심리방역, 원래 용어는 이제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인데, 이걸 이제 미국의 범위보건기구의 사무국장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 재앙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코로나19 대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나라에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고립되고 또 아픈 분들이 방치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 안 그래도 위기가 이제 2배, 3배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핵심은 결국 이미 알고 있는 아픈 분들을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힘든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랑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세계보건부나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게 지자체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라,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희망만 준다고 낙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정확한 정보를 알리면서 국민들이랑 함께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경로, 전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 콜센터가 120이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1577-0199 자살예방 상담 전화가 1393인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에 없이 폭주를 해가지고요. 2배씩 들어가지고 전화를 한 번에 다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 한 번의 전화로 이제 희망이 없다, 안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두고 2번, 3번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와중에 그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화로 제가 하신 인터뷰 때 여쭤봤지만 임세원 교수님 의사자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감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열심히 살았지만 또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모습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작년에 YTN 라디오에서 추모 콘서트도 같이 해주시고 그때 뭐 박계영님이나 예은미님이나 이런 가수분들이 아픔을 본인들 겪었던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참 감동적인 자리였고 그때 이제 함께 해주셨던 우리 YTN 라디오의 PD분들도 누구보다도 또 기쁘게 연락을 주셔서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심리방역 더욱 힘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우 중앙자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